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좀 다른 후보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도 최근에 한 후보에 대해 AI 같다고 지적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변호사님. 그건 저 하나의 저희 직관이고. 예. 한 후보의 말투 같은 것이 조금 보통 사람들랑 틀리죠. 제가 그것을 스타카토 화법이라고 그래서 좀 또 말이 유행을 했는데.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네. 그렇죠. 그래 지금 한 후보가 정치인으로 대승하기 위해서는 어법을 바꿔야 됩니다. 한 후보는 지금 어디까지나 해서 이 대중의 머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향해서 해야지. 그 기술이 아직 한 후보한테는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후보 발언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조언을 해주신 거죠? 네. 네네. 저도 한 후보 연설도 듣고 했는데, 네. 그 연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신 변호사님 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거든요. 어대안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팬덤 현상도 나타나고 이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배 소장님은 그 기세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낙관하십니까? 저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거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아주 묘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선거 기간 중에 한 달은 보통의 시간에서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거의 근 한 달입니다. 네. 근 한 달간 이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는데 한 후보가 과연 이 한 달 동안 희화의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 캠페인을 전개할지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후보의 주변에 돕고 있는 측근 인사들에 대한 말들도 당 안팎에서 많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막 아마추어 인사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것에 대한 불안정함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험주의자들이 정치적 모험주의자들이 그 주변에 상당히 포진하고 있죠. 모험주의자들. 예. 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 후보가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멀어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멀어진 정도가 아니죠. 저는 진작에 작년 12월 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은 궁정 쿠데타라고 했죠. 쿠데타. 궁정 쿠데타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윤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어서 자기 나름의 정권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포부로 가득 차 있었죠. 윤 대통령과의 협력이 아닌 그렇죠. 한동훈 외의로 한동훈식으로 대권을 도전하겠다. 정권의 성계가 아니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 당시 한 비대위원장의 언행을 한 분석해 보십시오. 이거는 대선 행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당정 관계는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소위 탈당설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최악의 상태로 빠지겠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당헌을 무시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당의 가장 최고 규범인 당의 헌법인 당헌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제가 오늘 일부러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제8조 2항을 보면은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했지. 예. 한동훈 후보가 말한 대로 자기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겠다고 나서는 그것은 이 당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제1항에 보면은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책임을 진다. 적극 뒷받침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당대표가 대통령을 자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무엇보다도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은 이 당헌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당헌에. 지금 근데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나쁘다. 왜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를 이간질하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반윤이 아닌데 자꾸만 반윤으로 몰아간다.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상황과 다르다.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적 레토릭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그 제 생각은 그 한동훈 장관은 지금 계속해서 궁정 쿠데타의 그 과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윤 대통령과 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통화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하지만 관계는 정말 이제는 끊어질 대로 끊어진 상태라고 보시는 아니 그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이 그 식사 한번 하자는데 그 응하지 않는 사람이 그 관계가 어디 그 정상적인 것입니까? 총선 이후에 네. 한 신문 보도에 나왔다가 그 신문 기사가 삭제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주로 이제 좌파 인사들과 가깝다. 이른바 좌파슬입니다. 자동훈, 강남 좌파.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강남 압구정동에서 생활한 한동훈 후보야말로 강남 좌파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 옆에 있는 뭐 하문경 씨나 그 김경률 씨가 뭐 좌파 인사다는 그런 그 뭐 말이 이제 나돌고 하니까 저쪽에서 반격으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옆에 그 있는 그 심폐영하고 또 저 지금 뭐 사회통합위원장 하는 누구 김한길 전 예. 김한길 위원장은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렇게 그 반격을 하던데. 네, 그랬죠. 뭐 저는 뭐 그런 식으로 그 나눈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어디까지나 나는 그 지금까지 헌법학자로서 뭐 중도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어느 한쪽에 뭐 좌파나 우파나 그쪽에 확 기울어서 그렇게 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제가 그런 학자로서 막 그런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아주 그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한동훈 그 후보하고 조국 대표하고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있죠. 네? 한동훈 조국 닮았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조국 그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신이 거기서 사퇴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처음 주장을 하면서 그 말이 기폭제가 돼가서 조국 그 사퇴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조국에게 느꼈던 조국 그 교수가 가진 그 위선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내로남불 막 그런 면 여러 가지 그런 면을 저는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한테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근본은 두 분이 아주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라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국민의힘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을 그래도 막 뒤집어 놓을 그런 또 인물은 아닐 테니까 뭔가 또 변화도 있을 테고 자극도 될 테고 나머지 나경원 또는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뭐가 변하겠느냐.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분석의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 판단은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당정 관계는 완전 어떤 파고를 치달을 것이고 2026년에 지방선거 패퇴할 것이고 2027년의 대선은 어떤 명함조차 밀지 못하는 어떤 보수의 괴멸 상태로 이 대선을 치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남는 게 없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디서 그렇게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이 카오스 상태로 빠져버리는가. 원희룡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당정 관계가 흔들릴 때 정부와 우리 당이 잘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최근에도 예, 당연하죠.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 당대표와의 그런 것이 좀 매끄럽지 못했죠. 물론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당대표나 그런 비대위원장 하신 분들 그분들도 어찌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